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75세입니다.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119를 불렀지만 정작 병원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고 의사 설명을 듣고 약을 타오는 그 복잡한 과정을 누가 해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건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고용한 낯선 사람,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으로 가족을 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편리한 심부름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아닙니다. 혼자 늙어가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 리스트에 연금 말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대가족이 서로를 돌봤습니다. 형광등은 아버지가 갈고 아픈 할머니는 며느리가 모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내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의 무능력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플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인 가구 인터뷰를 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소한 순간들이 튀어나옵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옮겨야 하는데 허리가 아플 때, 변기가 막혔는데 뚫을 줄 모를 때, 밤에 천장에서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사소한 재난들이 닥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생활대행 서비스, 즉 진화된 심부름 센터입니다. 과거의 심부름이 짜장면 배달 정도였다면 지금은 타인의 손발, 아니 타인의 인생 일부를 빌리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고객층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부모님을 챙길 여유가 없는 3040 자녀들, 그리고 자식에게 짐 되기 싫은 7080 어르신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매니저가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어르신을 부축해서 병원에 가고 키오스크 접수를 대신해주고 진료실에 같이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드시고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걸 꼼꼼히 메모해서 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어머님 오늘 혈압이 좀 높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짠 음식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자녀 입장에서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효도를 한 셈이고 부모님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서비스가 젊은 층으로 넘어오면 더 기상천외해진다는 겁니다. 벌레 잡아주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게 장난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진지한 비즈니스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벌레 공포증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바퀴벌레의 출현은 재난 그 자체거든요. 새벽 2시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방에 갇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이때 앱으로 긴급 호출을 하면 방역 전문가가 30분 내로 출동해서 벌레를 잡고 사체를 치우고 들어온 구멍까지 막아주고 사라집니다. 이용자들은 이들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5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하죠. 가구 조립이나 설치 대행도 필수입니다. 요즘 이케아 가구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배송받고 설명서를 펴보면 멘붕이 옵니다. 나사는 수십 개고 도구도 없죠. 낑낑대다 주말을 다 날립니다. 이때 전문가를 부르면 30분 만에 완벽하게 조립해줍니다. 심지어 벽에 못을 박아주거나 커튼을 달아주는 아주 단순한 노동도 팝니다. 드릴을 살 필요도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바로 소유에서 접속으로, 다시 접속에서 위임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드릴을 샀습니다. 그 다음엔 드릴을 빌렸죠. 이제는 드릴을 잘 다루는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못하는 건 쿨하게 돈으로 해결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이나 휴식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는 이제 감정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하객 대행 알바는 들어보셨죠? 이제는 밥 친구, 술 친구, 심지어 등산 친구까지 대행합니다. 혼자 밥 먹기는 싫은데 친구를 부르자니 감정 소모가 싫은 날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내 얘기도 해야 하지만 친구의 하소연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관계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돈을 주고 고용한 밥 친구는 다릅니다. 오로지 내 이야기에만 집중해줍니다. 리액션도 좋죠.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뒤끝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렌탈 가족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죠. 혼자 사는 노인이 주말에 가족 연기자들을 불러서 손자 재롱을 보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겁니다. 비극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싱글 슈머들이 이렇게 생활 대행의 지갑을 여는 핵심 이유는 시성비 때문입니다. 시간 대비 성능이죠. 주말에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3시간을 쓰는 것보다 4만 원을 내고 청소업체를 부른 뒤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며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체력은 곧 자본이니까요. 중고거래 대행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근마켓 직거래, 은근히 스트레스잖아요. 시간 약속 잡아야 하고 낯선 사람 만나야 하고 내고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대신 물건을 받아오거나 팔아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문 앞에 물건만 내놓으면 알아서 수거해서 판매하고 입금해줍니다. 대면 스트레스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에 따른 삶의 질의 양극화입니다. 돈이 있는 싱글 슈머에게 이 도시는 천국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청소, 빨래, 식사, 수리, 병원, 동행까지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집사들을 거느린 귀족처럼 살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1인 가구에게 이 도시는 가혹한 정글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가야 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다 다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생활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될수록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가 무료로 해주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유료 서비스로 바뀌었으니까요. 품앗이가 사라진 자리를 카드 결제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다 보면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도움을 청할 필요도 도움을 줄 필요도 없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하게 고립되어 갑니다. 편리함 속에 갇힌 섬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하던 이 대행 서비스들을 로봇과 AI가 대체하게 될 테니까요. 삼성이나 LG가 가정용 로봇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1인 가구의 집사 로봇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병원 동행도 자율주행차가 하고 간병도 AI 로봇이 하는 세상이 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식비와 주거비만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늙어서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할 때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즉 돌봄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내 몸을 건사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내 통장 장호가 될 확률이 99%니까요.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즉 기술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생활 대행 서비스는 대부분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하고 소통하죠. 키오스크를 못 써서 햄버거를 못 사 드시는 어르신들처럼 나중에는 앱을 다룰 줄 몰라서 간병인을 못 부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 돈보다 빠른 건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로 대체하지 말고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도시, 삭막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활대행 서비스는 이 고독한 도시에서 우리를 지탱해줄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비스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잘 쓰면 편리하지만 의존하면 무력해집니다. 타인의 손길을 현명하게 빌리되 내 삶의 주도권은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관계 하나쯤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스마트한 싱글 슈머,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늙어서 아플 때 자식에게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동행 매니저 앱을 켜시겠습니까?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꿰뚫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